옛날에는 3, 4방송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니까 인천 ITV 막 이런 게 생기고 제가 맞아요. 그때도 계속 활동을 했거든요. 인천 ITV에서 쇼트로트 대행진이라고 유명했죠? 그거를 했는데 엄영수 아저씨랑 더블 MC를 초반에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어렸잖아요. 경험이 적다 보니까 긴장을, 그리고 걔가 약간 거의 주 5회 나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방송이. 그래서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저 그때 초반에 엄청 혼났어요. 엄영 선생님한테. 왜냐면 제가 이제 여자 MC를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 출신도 아니고 이제 약간 연기만 조금씩 그죠? 하다가 걔를 했는데 이제 무대에서 약간 트로트 가수분들 올 때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생방송인데 긴장해서 가수가 일로 나오는데 일로 한 거야.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애교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더 멘붕인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이따 끝나면 혼나겠구나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 멘탈이 나가지 않게 그쵸. 하는. 내 멘탈을 부여잡아야 이게 끝까지 가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심지어 저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프로그램 중간에 끝냈어요, 생방을. 8시 50분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45분에 PD 콜을 잘못 듣고 끝내라는 줄 알고 45분에 끝낸 거예요. 진짜요? 생방.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에서 쌍욕이 쌍. 인사를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쌍욕이 막 쌍욕이. 야,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들어본 욕이 막. 근데 문제는 이제 정해진 시간, 광고 시간 넘어갈 때까지 뭘 떼어야 되잖아요. 그쵸,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 홍보 영상 뭐 30초, 20초, 1분 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얼어서 올라가지 말까?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같은 적도 생각을 있어요. 하셨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약간은 이제 멘탈이 생기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내가 한 실수로 내 멘탈 필름이 끊긴 거예요. 난 지금 갈까? 주차장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그때 제가 그냥 여기서 꺼지면 좋겠다. 땅 밑으로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생방 중이니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울거나 이런 거는 그냥 울도록 두면 오시는 거 끝나면 이제 여쭤보면 되는데 약간 상상 못한 얘기 있잖아요. 네. 심의에 걸릴 만한 얘기 생방 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가 얼어가지고 옛날에 방송 네. 심의위원회 끌려가지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방송 심의에 걸리니까 가면 네.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하고 네. 방송마다 이제 벌점 받거든요. 네. 전 최고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실수 사람이 할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데 어떻게 완벽해 이렇게 이제 속으로 나를 위안을 삼는데 그땐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멘탈이 정립되지 않은데 내가 뭔가 실수하면 그 다음은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나머지 그래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때 엄영수 아저씨한테 혼나고 막 그리고 어릴 때. 개그맨 분들이 또 원체 방송을 잘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잘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해. 원래부터 잘했으니까. 저는 박상철 씨 네. 그 자어가로 되게 인기 많으셨잖아요. 그분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원주 MBC 있을 때 라디오를 진행을. 근데 그게 뭐였냐면 지역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 하는 노래 네.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그분이 계속 나오셔서 음. 장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가 같이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으니까 초대 가수를 가끔 불러서 가끔 오셨었거든요. 본인이 메이크업 하시고 본인이 옷 세팅 다 하시고 와서 노래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TV에서 너무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했는데 어느 날 난 처음 보는 신인이 주연인 거예요. 제가 이제 메이저 오빠한테 왜 저기도 신인인데 주연하는데 나는 주연 안 시켜줘? 이제 그치. 어린 마음에. 그럼요. 근데 지금 되게 유명해요. 이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늘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해보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래 이쁜데 왜? 쟤 어디 나가니? 응이 안 해? 출장 응? 한경이 기다리는구나. 청년이랑 사귀나봐. 누나 이러는데 아주 대한이가 안마 안 해요? 그러세요 누님? 야 누나라고 하지 말라니까. 공공장소에서 어머나 초특급 일요일 만세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5명이 MC를 했는데 주영은 씨랑 네. 홍록기 씨랑 이상현 씨랑 저랑 또 한 분이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충주에 무술대회 가서 하고 그때 제가 그때 그거 했거든요, MC를. 근데 MC를 계속 보신 걸로 봐서는 방송국에서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한 번 못했으면 다시 안 시킬 텐데.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아주 많이 이렇게 키워주시지 않은 거 보면 마음에 들레다 말았거나 아니면 뭘까요? 대표님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고민도 저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연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니까. 가끔 제가 뭐 드라마나 영화 한 걸 얘기하면 연기자 옆에 선배들이 경력이 그렇게 많은데 못 알아보기 참 쉽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상처를 요즘 주시나? 보니까 지하철 타니까 다 못 알아보시더만. 그리고 이제 그 저 너무 분장이 슬퍼요. 그 분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 되게 그거 되게 슬펐고요. 이제 어느 날 가뜩이가 이제 탤런트페에 있는 이제 그분은 이제 주연도 하고 주주연도 하고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전화가 와요. 야, 너 나 TV 보는데 TV 나와. 제가 전화번호 찍어주세요. 놀리는 거지. 너 TV 나와. 근데 아버지 아직도 못 알아보나? 저는 심지어 원주 MBC 있을 때 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가 MC를 보고 그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TV에서 나왔어요. 상가를 지나가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전지 모르시고. 그쵸.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다 이렇게 슬픔이 있어요. 뭐라? 진짜요? 어서 많이 본 분 같은데 뭐 이런. 제가 더 이제 힘들었던 거는 그 쇼트로트 할 때도 되게 구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제 길을 못 펴고 사실 막 홍록기 씨나 막 이상한 씨가 거기 장난 아니에요. 다들 진짜 입담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드라마 대사 같으면 여기서 이 대사 한 줄을 해주면 내 대사 한 줄을 해요. 그럼 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간에만 난 잘하면 되는데 난 이거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힘들었던 거는 이분들은 다 애드립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거 끝나고 내가 말을 할 타이밍이었는데 다른 뭔가가 나오면 이 얘기를 내가 끊고 해도 되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나? 혼자 머릿속이 진짜 5만 가지가 막 돌고 더군다나 또 이게 좀 비슷한 또래였으면 내 자리를 찾기 위해 끊는데 다 기라성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자리는 누가 들어가도 힘든 자리예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이 봤을 때도 네. 개그맨 MC들이 MC를 엄청 잘 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또 친하시잖아요, 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야 그거 밀고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자리인데 다시 연결해서 딴 얘기를 해버리시면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이분 끝나고 딴 분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끊어야 되나 이런 게 진짜 머릿속 혼란스러워. 근데 제가 어지간한 정치인분들하고 하는 것보다 한 10,000배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분들 인터뷰할 때는 그게 있어요. 나 유권자, 나도 한 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분이 오셔도 그래도 나도 한 편인, 나도 유권자니까 얼마든지 난 당당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는데 개그맨 분들은 우선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받아줘.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대본상에 있는 게 아닌 거를 그렇죠. 또 그분들은 편안하게 넣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 경험에서는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런 순간에 또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웃긴 건요.
차고 들어가면 끝나고 선생님한테 혼나지만 못 차고 들어가면 끝나고 피디님한테 혼나고 어디서 깨지는 게 나을까? 좀 그리고 차고 들어가서 옆에 사람한테 욕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끝나고 끝나고 위에 가서 욕먹는 게 나을까? 어느 쪽이 개편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야 그쵸? 되는 거지. 그러면서 머릿속은 지금 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욕은 먹지만 어느 쪽에 욕이 차라리 나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방송하는 것보다 네.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방송을 맞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 MC는 맞아요. 대표님,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누가 들어갔어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다 같은 성별이면 또 좀 네, 맞아요. 수월한데 근데 다 제가 여자가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포지션 잡기가 요즘에는 여자 MC들이나 여자 개그맨 분들도 자기 캐릭터들을 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쁜 여자 MC를 한 명 구색 맞추기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예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원래 홈쇼핑도 없었어. 정말 뭐 MBC, KBS 있다가 SBS 생긴 지 막 얼마 안 되고 막 인천 ITV 막 초창기 생기면서 이제 MC 볼 이제 스태프들 모으고 네. 그리고 홈쇼핑 초창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쇼호스트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기자 중에 이렇게 멘트 잘 되시는 근데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그때 초창기에는 또 홈쇼핑도 해서 제가 나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막 원래 그 모닝와이드 네. 막기행 네. 리포터도 가고 왜냐면 회사에서 일단 모든 출연을 하면 인지도가 쌓이겠지 이러니까 막 모닝와이드 막기행도 그 영광굴비 보내면 가고 그래서 막 여기 막 트로트 쇼프로 MC를 갔다가 저기 막 충주 무술대회를 갔다가 이제 하다가 최고의 연기자와 참신한 기획력으로 중국 정통기의 대서석에게 장르를 개척한 태권도 3단의 강인한 체력으로 무장한 탤런트 이수진. 중국 최고의 문화예술단체인 중국국가기획단과 호흡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쌍절곤을 돌리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는 이수진. 이게 성공하기 무섭게 바로 율동 익히고 온 중국기획. 수진 씨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신경. 쫓기듯이 리허설을 마친 수진을 향해 결국 무대를 함께 여는 동료들이 그래도 리포터는 혼자 하는데 또 우선 경험이 그게- 많잖아요. 혼자 해도 힘들어. 그리고 우선 피곤해요, 리포터는. ENG를 나가면 우선 내가 계속 해야 돼 끊임없이. 가는 기간 동안 이미 지쳐서 화장을 하고 눈썹을 붙였는데 영광에 도착을 했어. 이제 나는 지쳤어. 비몽사몽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텐션을 올려서 나 어머 이걸 해야 너무 되니까 힘들어. 그렇죠. 그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맞아. 그 ENG는 제 그냥 감으로는 한 30대 초반 이상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텐션을 그렇게 올려서 하기가 쉽지 않고 맞아. 만약에 맞아. 제가 그때 대표님을 알았으면 연기는 언젠간 돌아올 테니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되게 우울했던 게 아니 나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배역을 너무 맡고 싶은데 내가 분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하니까 나는 지금 나 왜 영광굴비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막 나 지금 쇼트로트 대행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고 또 여기 뭐 충주 무술대회를 가지 않나 하더니 또 이제 그 외에 리포터도 이제 하다가 또 이제 나 홈쇼핑에 와 있지. 저라면 그 홈쇼핑을 집중적으로 해서 스타일을 알고 트렌드를 아는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연은 아니어도 주조연 같이 예쁘고 그치. 막 이런 가련한 이런 배우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 당시엔 이런 이미지도 있었어. 재연을 많이 하면 드라마 정드라마에 안 돼.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 안 그리고 돼요. 내가 리포터나 막기행에서 인지도가 형성되면 드라마에 들어가는 게 끝나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방송을 다 받아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여배우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재연 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와도 알아보면은 이제 알아봐서 얘 여기 나왔는데 이미지가 형성되는 순간 드라마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좀 다른데 깜짝이야. 이거 웬 꽃이에요? 말씀은 고맙지만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그냥 좋은 친구로 알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박 사장님. 거짓말. 거짓말인가 아닌가
볼까? 아따 좀 싸게 오지 뭐다 다 이제 오는가? 이것저것 골고루 싸려다 보니 좀 늦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갔다 올 테니까 그 가게 잘 보고 있더라고. 나 그냥 서울로 팍 올라가 버릴까 봐. 안 그래도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세혁이 엄마한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참이야. 이쪽은 말이야 그 내가 얘기했던 윤세일이지. 제가 후보님한테 누가 되시다 말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누가 될 것 같은데? 네? 서류는 여기 있으니까 약속한 돈이나 주세요. 고마워요. 혁이 어머니도 꼭 성공하세요. 맨날 무시하던 마누라한테 당한 기분이 어때요? 그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백반집에서 음식을 먹으면 브런치라고 불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랑스 방송. 사람들이 먹는 백반은 프랑스 가정식인데 어. 우리가 먹는 밥은 백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반이 되면 이제 가정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 페이라든가 수익이 되게 안정적이고 맞아요. 고정이 돼서 좋아요. 음. 근데 그거를 고정으로 받아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연기자 선생님들도 어떻게 구분했냐면 연기자와 재연 배우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 몇 개 안 되고 프로그램 몇 개 안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 드라마 많이 나오고 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우리나라 예쁜 여배우의 엄마는 다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누군지 맞아요.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생긴 아들의 엄마는 다 하신 분이 또 아들이 다 잘생겼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옛날 같은 겹치기 출연 어림도 없잖아요. 저는 재연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대신에 이제 한 재연 프로에 2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내가 드라마도 하고 싶고 영화도 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가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고 그냥 일을 많이 해야 수익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놀고 있을 수는 그럴 없잖아요. 순 없잖아요. 우리도 또 일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오직하면 사랑과 전쟁도 내연녀 했어. 근데 나가면 좋긴 한데 더 나가면 알아볼까봐 내연녀를 한번 하면 이제 사랑과 전쟁은 안 나가요. 솔로몬의 선택을 나가요. 솔로몬의 선택에서 또 뭘 했어. 그러면 이제 재연이어도 솔로몬의 선택이 아닐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연도 프로그램 딱 다 나갔어. 근데 다 한 번씩 뭐 내연녀, 뭐 솔로몬의 선택, 사랑과 전쟁, 남가요, EBS가 나는 정말 너무 여배우가 되고 싶은데 맞아. 내가 여기서 고정 인식이 생길까봐 같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도 계속 찾다 보니까 다 했어. 근데 계속 돌아가. 근데 대신 아쉬운 거, 이게 이미지 구축되면 여배우를 못하니까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나오니까 못 알아봐. 그러니까 한우 너무 요즘 슬퍼. 같으면 한우물을 팠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어서 그걸 버리고 그걸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랬었어야 돼요 라고 말 쉽게 하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때는 그게 정말 고심해가지고 가끔은 그러잖아요. 사랑과 전쟁이라도 재연이어도 또 어린 마음에 주연하고 싶은데 당연하죠. 그러면 주연 말고 이제 와이프가 주연이잖아요. 원래? 내연녀는 써보잖아요. 내연녀는 써보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내연녀 그래 와이프는 안 돼. 그러면 고정되니까 내연녀를 해야 하나? 근데 되게 이제 아쉬운 건 어릴 때 조절을 한다고 하고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여배우가 되지 않은 거죠 결론. 아니에요.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기회가 올지. 물론 사랑스러운 그건 이제 끝난 거죠. 그건 끝나겠지만 그쵸. 근데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선배들이 그 얘기는 해요. 왜 전원주 씨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누구도 계신다 했더니 그치 내 어릴 때 로망은 여배우였지 내가 60에 뜨고 싶다고 한 건 아니잖아. 내 여배우의 꿈은 끝났어. 내가 아니 왜 김희애 씨도 러브씬 하시잖아요. 물론 관리를 잘하셔서 그거는 이미 이만큼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인터넷 세상이라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늘 저를 위로한. 맞아요. 네. 저도 스스로 위로해요 제가. 아직 모른다. 희한하게 드라마를 해도 음. 제가 처음에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시청률이 그닥 그랬어요. 노란손수건에서 한가인 씨 친구 네. 역할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 지방 촬영하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하면서 제가 하차를 했어요. 그리고 시청률 1위가 되더라고요. 노란소스가 엄청 시청률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나 빠진 드라마는 시청률 1위에? 그래서 제가 나 진짜 나 못 살아 이렇게는 내가 맞아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 제가 들어가면 나 들어가면 시청률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해보면 내가 들어가면 꼭 시청률 빠진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아, 그 드라마 끝나고 연정훈 씨랑 한가희 씨 사귀어 결혼한 거 아니에요? 김국진 씨랑 이은성 씨랑 네. 이제 항공 드라마를 했어요. 기억나요. 제목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두근두근. 그 항공 드라마를 제가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항공사 스튜어디스 역할로. 그때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했나? 근데 시청률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도전 100곡이 아. 동시간대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뭐만 했다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근데 웃긴 거는 도전 100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시간대에 언제나 두근두근이라는 일요 아침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요 아침 드라마를 안 보고 다 이 도전 100곡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으로 참 오래 했는데 시청률이 안 좋으니까 못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가인 씨 친구 역할로 노란눈 수건을 했는데 내가 빠지니까 시청률 1위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정말 오죽하면 선배가 야 수진아 저배가 너는 뒤로 자빠져서 코피 터지고 앞으로 자빠져도 뇌진탕 걸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너 다음에 뭐 해서 그랬더니 너 하는 거 빼고 하려고 그래서 아 정말 슬픔이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견디긴 되게 힘들었겠다 싶어요. 근데 약간 이런 타입으로 영화도 유준상이랑 박선현 씨 주연했던 쇼쇼쇼에서 네. 박선현 씨 친구 역할 수경 역을 했어요. 네. 영화가 망했어요. 근데 영화가 망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개봉한 지 2주를 못 갔어.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어. 아, 그렇게도 돼요? 영화가? 네. 손님이 안 들면? 아, 너무한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찍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자, 봐봐요. 주연이 유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배우가 이제 박선영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친구 역할은 괜찮지 괜찮다. 생각했죠. 내가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캐스팅 제의가 아예 안 들어오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일이 없어서. 그럼 포기를 할 텐데. 계속 나는 일을 했는데 그냥 못 알아볼 뿐이지 일은 꾸준히 하고 그래도 수익은 있으니까. 맞아요. 버틸 순 있으니까 이런 거죠. 맞아. 근데 대신에 또 그건 있어요. 아마 또 조금 달랐으면 또 이렇게 내일에 더 빠지는 일은 없었겠죠, 약간? 아,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욕심에는 이렇게 일을 하면 그래도 누군가가 날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래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말한 거에 방송 경력이 몇십 배는 돼요. 정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정말 오직한 선배가 네 경력이 그렇게 많았냐? 내가 안 나온 데가 없어. 내가 지금 정말 그러면 그래?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안재환 선배님도 제가 영화 쇼쇼쇼에서 같이 찍기 전에 또 그 전에 안재환 선배님이랑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최강희 씨랑 드라마를 했어요. 또 오죽하면 안재환 선배도 영화 찍으러 왔을 때 이제 사랑은 이런 거야에서도 제가 직장 동료로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나니 우리?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현장을 다니면 이 드라마에서 했다가 이 영화에서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보는데 참 쉽지 않아. 근데 나한테 그러고 제가 막 전 사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 근데 왜 너를 같은 애인지 모르지? 아,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던 게 저는 정말 사극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다른 그 막 전화해서 울리는 선배님이랑은 뭐 동양극장도 하고 모두 하고 그리고 제가 장길산에서는 또 한가인 씨랑 같이 다니는 사당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야, 근데 넌 눈에 안 띄는 거야? 아니면 이미지가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보는 거야?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잘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는 예를 들어 이제 주연 배우면 뭐 A 했다가 B 했다가 배역이 바뀔 때 이미지가 확 바뀌면 너무 장점인데 내가 2번 나간 걸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둘 다 난 줄 몰라서 참 슬프다.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때 약간 또 그때의 슬럼프는 아예 일이 없으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을 건데 맞아요. 일은 있어요.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혹시 계속 기대가 돼요. 맞아요. 혹시 이번에는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약간의 그런 실망감이 있잖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를 했는데 좀 이런 약간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또 내일 옆에랑 연이 되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좀 여기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금운동을 따고 수상을 하니까 누군가가 어머 선생님 잘하셨어요. 막 축하드려요. 성과가 보이니까. 저는 근데 약간 그게 여기에 빠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왜냐면 내가 이 영화를 뭐 3개월을 연습을 해서 무슨 밴드 이런 거 있으면 연습을 해요, 저희. 그러니까 영화 들어가기 전에 뭐 트럼펫을 분다든가 그러면 이걸 찍기 이전에 또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아, 이렇게 내가 들인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작은 배역한테 감독님이 어이구 잘했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네일이라는 걸 했는데 상을 받으니까 선생님 해주시고 이렇게 막 어머 이렇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보람이 처음으로 온 아이였던 거예요. 아, 네. 거기서 빠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나운서 선생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 아니 큰일이에요. 제 얘기를 하고 있어. 안 보는 돼요. 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뭐 얘기만 재밌으면 되죠 뭐.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극영지까지 못 가셨다고 하시더니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 얘기 막 하면서 옛날이 새록새록하네. 그리고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네. MC 저 오늘 게스트.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 맞아. 나 그때 TV에서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어. 이제 이런 생각도 그래요? 떠오르고. 근데 보통 되게 예전 프로그램이라 기억 못 하시는데. 제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연식이 저 언제였냐면 대학교 다닐 때 모래시계가 대학교에 나왔어요. 이건 그 모래시계 이종원 선배님하고는 제가 SBS 맛을 보여드립니다를 네. 했잖아요. 식당 종업원. 제가 다 진짜 프로그램 참 많이 했다. SBS가 제가 사는 부산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에서 녹화해서 SBS를 틀어준 시간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해서 맞아. 옛날에는 서울에만 SBS가 나왔어요. 제가 지방이 안 그 나오고. 시대 유물이라.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되게 맞아. 그 비슷한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 리무버로 닦아도 계속 그대로예요. 어머 신기해라. 그래서 젤네일이에요. 아. 얘 여기다 부었습니다.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안 닦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세요, 제가. 네. 어떻게 해요? 대표님. 관계 소환이야. 네, 언제든지. 또 오면 제거하고 다시 해놔야겠네. 네. 다시 와야 되네, 제거하고. 네네네. 언제든지. 네. 돌아갔어? 네. 약간 아나운서 분들도 협회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몇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 포괄하는 데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의 공중파 아나운서들은 아나운서들끼리 협회를 하고, 아. 지방에서 MC랑 리포터 하는 친구들은 방송인 협회를 또 만들어서 하고, 보통 그렇게. 저희는 탤런트면 응. 그냥 방송 연기자 협회가 다 탤런트 협회에 네. 이렇게 속해 있고 이제 영화 출연하면 영화 배우 협회 따로 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통합으로 연기자 노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들었어요. 저도. 저도 우리 같은 노조구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은 그렇게 모임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다 포괄적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방송 3사는 아나운서들 뭐 KBS 같은 경우 50명, 뭐 여기 20명 다 합해봐야 100명을 조금 넘어가고. 맞아요. 근데 노조에는 연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송 연기자, 영화 배우, 뭐 개그맨, 아나운서 이렇게 통합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거기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는 그냥 이제 일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일을 하니까. 그럼 거기도 출연료 이런 거는 그냥- 바로예요? 출연료는요. 네. 그냥 주는 대로 협상을 할 때도 있고 이제 내적으로 난 요 정도는 요런 행사에 이 정도 시간을 들이고 이 정도 일을 하면 요 정도 받아야겠다. 연기자들도 이런 게 있긴 한데 약간의 등급 같은 거 등급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출연하시는 분도 다 등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쵸. 아나운서들은 프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네. 또 그 사람들 되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기준 같은 거 특별히 없어요. 네. 그래요? 연기자는 이렇게 등급이 있어서 네. 그거 이제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약간 어차피 그대로만 진행되진 않아요. 맞아요. 외주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등급보다 페이는 더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등급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약간 페이를 낮출 조정할 때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약간 일부 조정은 되는데 보통 3사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에 정해진 기준치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다 월급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출연료를 받는 아나운서 숫자가 얼마가 안 되니까. 왜냐면 아나운서분들은 이미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이미 회사에 취직이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원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월급이랑. 예. 근데 연기자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 나오니까 막 음. 그 연예인 분들처럼 방송에 많으면 돈 되게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항상 똑같아요.
대신에 프리랜서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보통 개그맨 분들만큼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모델, 영화배우, 연기자 막 이런 건 봤지만 아나운서 쪽은 그냥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다 방송인이어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저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뭐 뉴스 보거나 하면은 아나운서 분들이 다 일단 되게 이뻐요. 그리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 분들은 보통 뉴스데이크 정면으로 앉는 거에 비해 좌우대칭력도 그냥 이런 다른 똑같은 방송인이었는데 비해 좀 더 정확하다든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이나 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은 나한테는 또 다른 분야여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래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저는 어릴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기를 하시는 혹은 뭐 노래를 하시는 연기자분들과 사람들 앞에 서는 보통의 그냥 분들과 중간쯤 되는 어딘가에 아나운서들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달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근데 저도 되게 오래 활동하면서 각 분야를 나름 방송인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아나운서 분들은 약간 접점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를 하거나 맞아요. 혹은 뭐 드라마 같은 데 특별 출연을 했다거나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약간 미지의 파트?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원래 업무가 되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주말에 당직 근무도 쓰죠. 그 다음에 라디오 뉴스도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일을 하고 밤에도 이제 야근 근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는 롤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사실 연예인분들처럼 그렇게 막 되게 다양한 일을 하진 않는데 비슷한 느낌을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특이했던 거는 제가 연기하면서 사실 전 뮤직비디오도 몇 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또 연기자를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할 일도 있고 가수를 만나거나 이제 음반사랑 만나는 접점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파트가 다 있는데 아나운서 분들이랑 마주칠 일은 되게 오래 저도 많이 했는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근데 숫자 자체도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는 업무도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김경란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나니까 아나운서 틀을 깨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틀을 많이 깬다고 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한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라고 하는 일 자체가 정해진 틀이 있어요. 뉴스. 그 다음에 뭐 모금 방송이 모금 방송, 라디오면 라디오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점 다른 직종의 분들이 뭐 기자분들이 뉴스를 진행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그맨 분들이 주로 MC를 본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원래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방송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점점 이제 아나운서들의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던 영역에 가서 이제 뭐 연기하시는 아나운서분도 있고 MC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능 프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하니까 저를 기자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라디오 출연을 하니까 리포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건데 아나운서의 어떤 뭐 캐릭터나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희미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알기로 아나운서 분들의 원래 꽃은 9시 뉴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9시 뉴스 자리는 동기 위아래 3년, 4년 사이에 한 명밖에 앉을 수가 없고 진짜요? 보통 앉으면 5년에서 뭐 7년, 8년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그분이 하는 동안 아무도 못 가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9시 뉴스는 그 회사의 얼굴이니까 메인 뉴스니까 정해지면 쉽게 바꾸지 않고 오디션을 사내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해서 그 자리를 앉는데 보통 선배님들 짧게 하면 3년, 5년, 10년씩 하니까 그 10년 동안 새로 입사했으면 그 뉴스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꽂히고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네요. 이제 9시 뉴스에 새로운 아나운서 분이 들어갔는데 그때 입사하면 나 있는 몇 년간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기회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중계를 주로 하는데 올림픽 뭐 이런 것도 기회가 와야지만 그 스포츠 중계에 그걸 해볼 수 있는 아주 선배님들 얘기지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아나운서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송국도 몇 개 안 되는데 나라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면 중계방송부터 방송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KBS에 20명을 뽑았어요. 전무후무하게.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KBS 방송 시험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 20명을 뽑으면서 그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열심히만 했다, 실력만 있다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 가지 좀- 타이밍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보통은 막 1명, 2명 뽑는데 그쵸. 안 뽑는 애도 있어요. 안 뽑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IMF 때 쉬었어요. 아나운서를. 3, 4가 아. 다 쉬어서 그 다음 해에 그럼 굉장히 만약에 아나운서 준비를 했지만 3, 4가 다 쉬면 아예 시험을 칠 기회가 수가 없어요. 없는 거네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대기업에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사내 아나운서가 꽤 복지가 다른 아나운서들에 비해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3, 4방송에 아나운서를 꿈꾸고 했는데 기업의 사내 아나운서가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아나운서들은 보통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예전에 몇 살까지만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한 제가 알기로. 4년, 5년 정도까지밖에 시도를 못 하니까 네. 어쨌든 그 말씀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직업을 공무원을 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걸 하면서 시험을 계속 보는. 그리고 저처럼 지방 MBC 아나운서이지만 이제 본사 MBC는 따로 시험을 보니까 MBC 시험 보러 다니고 그럼 예를 들어 같은 MBC여도 서울에서 보는 시험이 별도로 따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 분들하고 저희는 교류가 따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네. 교류를 하긴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모는 모임이 있는데 지방 MBC에서는 이제 본사 분들이 계실 때 그게 익숙치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서울에 출장 가버리면 내가 맡은 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왜냐면 여기 방송은 돌아가야 네, 돼. 매일매일 하는 게 주로 우리는 뉴스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 원주 MBC에서는 뉴스를 하셨으면 메인 딱 찍으셨네요. 근데 지방에서는 일이 많고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씩 다 돌아와요. 서울은 되게 겸손하신 부분이 있으시네요. 방송이 몇 개 안 되니까 사내 오디션을 보면 그 얘기가 지방 MBC까지 다 들려요. 이번에 사내 오디션을 봤는데 누가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대 뭐 이런 얘기까지. 아,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 아나운서 엄마는 떡을 돌렸대. 뭐 누구는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씩 연습을 했대 뭐 이런 얘기가 우리는 이제 시험을 아예 볼 모든 수가 없어요. 업계에 있군요. 네, 그래서 얘 들려요. 그럼 아 그랬대? 그래서 떡을 돌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 MBC는 저 있을 때 저희랑 아나운서 총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명이서 서울에 24시간 하는 거에 10% 정도를 맡거든요. TV, 라디오를 다 합쳐서. 네. 그러면 총 방송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라디오 2시간이니까 하루에 5시간 정도 분량을 아나운서 6명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맞춰야 되니까 주말 근무도 써야 되고 서울 MBC처럼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고 자원이 많은 데서 치열한 경쟁보다는 저는 그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구독자 늘리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저도요. 막 이래. 저도 그래도- 구독해줄까봐요. 10,000명이 넘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200명을 약속하고 있는 중이라. 저 세컨 채널 팠어요. 그러셨어요? 저 골프 세컨 채널 팠는데 지금 116명이에요. 네. 저는 하여튼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업에 11 채널 함께 잘 키워보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시고.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저 동기 아나운서랑 저랑 비슷한 나이에 저 밑에 위에 합쳐서 생방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진짜요? 네, 저보다 나이 많은 아나운서는 특정 채널에 한두 명 정도엔 없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아나운서는 없어요. 현업에 있는 사람. 심지어 홈쇼핑 간 친구들까지 다 합쳐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밑에 한 10년, 15년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는데 걔들도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운서 영역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전달을 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연기를 잘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전달만 잘하면 안 되니까 내 얘기를 할 무언가를 찾는 거? 네, 이제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방송국이 있잖아요. 자기를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아나운서 직종도 나이가 약간 제약이 있는 많이 거죠? 있죠. 특히 여자 그쵸. 아나운서. 남자 아나운서는 조금 더 길고. 훨씬 길죠. 간부도 되시고. 하여튼 저는 운이 좋아서 꽤 오래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 주변에 10살, 15살 밑에 있는 친구가 선배님 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밥을 사주는 거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업종마다의 사실은 모든 업종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문턱이 높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마지막에 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얘기를 남의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대표님처럼 이렇게 연기도 하셨지만 내일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남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지만 내 얘기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길게 하긴 어렵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어서 굉장히 지난하죠. 누가 저를 알고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전 열심히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좀 찾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저도요. 함께 잘 찾아보아요. 잘 찾으신 것 같은데. 저 앞으로 분발해야죠. 네,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첫인상은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제 느낌은 뭐였냐면 우선 그냥 저도 이제 사람들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 얼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뵀을 때 우선은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얼굴이에요. 그래요? 얼굴에 그런 게 있나요? 그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뭘 하셔도 잘 되실 것 같다?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흔히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잘 되는 집구석은 가보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많이 봤는데 네. 다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슬픈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그게 또 언젠가 어필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70 아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없잖아요. 이제 요즘 SNS 시대라 옛날에 한 10년 걸리던 거 한 2, 3일에 뭐 한두 달에도 결정나니까. 네. 역시 말씀을 잘해주시는군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인 분들이 오시진 않잖아요. 네. 저희 원래는 오면 이제 일반 직군이 더 많아요. 그쵸. 직업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현장이 그분들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 어땠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분들은 뭐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게 거의 처음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근데 워낙에 평소에 직업이 아나운서였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촬영이시라 이 질문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오늘 내일 받은 걸로 할까요? 네. 오늘 이런 시간은 어땠는지를? 피 안 나고 예쁘게 네일 받아본 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분을 칭찬 들었어요. 뭐든지 전문가랑 있으면 좋구나. 그런 생각을. 그리고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손톱이 짧아서 늘 이제 좀 약간 컴플렉스 같은 건데 바둑알 같아서 기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M&M 같이 생겼어요. 되게 그 초콜릿 M&M 있잖아요. 귀여워요. 네. 근데 되게 여성스러워요, 손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 알게 되고요. 확실히 네일이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저는 오늘 아나운서님을 많이 배워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닙니다. 예쁜 분하고 있으면 기분 좋죠. 저도요. 네. 대표님? 네. 이수진 대표님이시죠? 네. 혹시 촬영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랑 너무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금 남성스러운 스타일인데 여성스럽고 고운 분 뵈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이제는 대표님 얘기를 또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